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만나서 강연을 할 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하루에 2,000명을 만납니다. 그 2,000명이 치는 박수보다 오늘 여러분의 박수가 더 큽니다. 저에게는 조금 낯선 예배지만 아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한번 갔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가지고 간 빵과 우유 먹고 나서 빵 부스러기를 지나가는 개미에게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개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중에 어떤 큰 개미가 빵 부스러기를 자기 몸보다 큰 걸 이렇게 물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큰 아이에게, 연호야, 저 개미가 저 빵을 물고 가서 자기 동굴에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얘들아, 저쪽에 가면 하늘에서 빵이 떨어져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믿어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가 저에게 얘기해요. 아빠,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내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내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그런 세상들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상상과 생각의 힘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생각의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힘, 상상의 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생각하는 남자, 상남자 되는 법입니다. 생각은 공부를 잘하면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저희 집 아들을 보니까,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생각은 성적순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 아들 두 녀석 둘 다 평균 성적 내신 7등급, 전교 350등입니다. 몇 명 중에서 350등이냐? 450명 중에서 350등. 공부 못하지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어느 날 반장들이 한 번씩은 되더라고요.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반장이 됐을 때 제 와이프 반장 모임에 나갔습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 엄마부터 다 나와 있었어요. 거기 첫 모임에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장 엄마, 1학년 일반 반장 엄마인데요, 우리 애는 평균 성적이 94점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학년 2반 반장 엄마, 우리 애는 평균 성적이 95점인데요 우리 애는 이렇게 공부하고요, 뭘 가르치고요, 대학교 보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와이프 차례가 됐습니다. 계속 두근두근해요. 제 와이프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애들이 7등급인데 정말 할 얘기가 없어서 그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예수 믿으세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 세상에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는 눈, 그건 결국 생각의 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의 힘을 갖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부 강연 다닐 때 카툰 경영 연구소라고 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카툰은 뭐 하는 겁니까? 만화입니다. 만화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 못 그립니다. 제가 했던 주일은 33살 때부터 벤처기업 했습니다. 33살 때부터 벤처기업을 할 때 KBS, MBC, SBS 방송 3사가 제 개인 프로를 20분씩 다 내보냈습니다. 주변에서 대박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 미숙으로 3년 만에 망했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출신에, 저는 지방대 출신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경상북도에서 경북대 가야 되는데 여기 충북대 나왔어요. 대학도 지방 출신, 26살 여름방학 때 서울 처음 올라가서 그때부터 직장생활 5년 했어요. 월급 모아봐야 얼마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33살부터 벤처기업 시작했고 엄청나게 대박 날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완전 거지 돼요. 그 상황에서 제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배웠습니다. 그 배웠던 것을 이제 세상에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살이 됐을 때 제가 느꼈던 것 글로 썼습니다. 글도 쓰고 책도 내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데 이거 언제 다 읽어볼까? 모든 생각을 한 장으로 끝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나이 40에 그림 그리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저는 뭘로 그리느냐? 컴퓨터 마우스로 그려요.
컴퓨터 마우스로 그림 그리면 그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직원 불렀어요. 디자이너 여직원 불러서 넌 어디서 그려? 그랬더니 포토샵 쓴대요. 그 포토샵을 제가 배우려고 하니까요. 기능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못 배우겠다. 제일 쉬운 것만 가르쳐줘. 1+1만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나이 40에 포토샵 기능 중에서 딱 4가지만 배웠습니다. 선 그리기, 글씨 쓰기, 색깔 채우기, 선 지우기. 딱 4가지 기능 가지고 나이 40에 그것도 컴퓨터 마우스로 그림 안 그려본 사람이 그림 그렸어요. 그런데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현대, 롯데, CJ, 재능, 서울시 감사원, 여러분들이 알만한 웬만한 대기업은 제 그림 다 가져가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림 가져가면서 공짜로 못 가져가니까 돈 줄게, 계산서 끊어줘.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게 카툰경영연구소입니다. 이 카툰경영연구소에는 직원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계산서 끊어줄 때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그림이 필요하면 홍대 미대 가면 저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 그림 잘 그리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은데 걔네들한테 찾아가서 그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날 찾아오는 걸까? 계산서 끊어줄 때마다 그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스킬의 시대는 끝났다. 그 스킬을 뛰어넘는 생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제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갖기 위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느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립니다. 조폭이 말 문신을 새겨달라고 해요. 얘가 이 말 문신을 보고 이렇게 그려줘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려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스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생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 스타일 이런 식입니다. 다 재수인데 한 명만 사슬을 차고 있어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슬은 아무리 황금 덩어리라도 사슬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황금이라고 사슬을 차고 있으면서도 못 끊는 사슬이 있지 않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니 누가 물어요. 마우스로 그리는데 뭐하러 힘들게 8명이나 그렸어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되게 쉬워. 한 명만 그리고 카피 뜨면 돼. 또 누가 물어요. 책 많이 보면 이런 그림 그리느냐? 사실 저 책 많이 봅니다. 학창시절 빼고 27살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에 100권씩은 봅니다. 근데 책도 빨리 봐야 되겠어요. 지금 노안이 와서 책 보기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책을 1년에 100권을 보더라도 책에서 얻는 지식과 삶에서 얻는 지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 그림 그리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벤처기업 하다가 잘 나가다가 시골 출신이 서울에 와서 망하고 나니까 또 지방되고 하니까 인맥, 학맥 뭐 비빌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4식구 먹고 살려고 서울시 한복판에서 제가 리아카 끌고 노점상에 호떡 장사하러 나갔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호떡 장사가 잘 됐어요. 수입이 많았어요. 수입이 꽤 많았었는데 더 많이 벌 수도 있었는데 사업 쫄딱 망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일요일 날은 무조건 놀았어요.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미친놈이죠. 제 손이 동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와이프 처형의 남편이니까 저희 집 사정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동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미쳤다.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왜 장사하러 안 나가? 빨리 장사하러 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동서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면서 사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이게 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24시 편의점입니다. 24시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밉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지요. 그 사람들이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 못 쉬게 하는 그 본사 정책 자체가 미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적정한 육체적 휴식과 적정한 정신적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사람은 망가져요. 그 생각의 힘. 이 호떡 장사를 제가 4달을 했는데 수입이 정말 괜찮았어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많이 벌었어요. 왜 그만뒀느냐? 어느 날 선배 한 명이 왔어요. 선배 한 명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뭐 해? 당장 때려쳐. 제가 그랬습니다.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업에 기천 없어.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너하고 맞지 않아. 지금 그만둬라. 넌 매일매일 현금 들어오니까 재미나지? 그 현금 때문에 호떡 장사 1년만 하면 넌 평생 거기서 못 나와.
그리고 가버렸어요. 집에 와서 잠자는데 잠잘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평생 거기서 못 나와. 이게 내 인생의 종착역 아닌데, 나 이거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나에게 돈을 벌어주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호떡 장사가 내가 차고 있는 황금 사슬이 아닐까. 사슬이 차고서 황금이라고 좋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호떡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 아무리 황금 덩어리라도 사슬이라면 잘라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사람들은 내면 속에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보물이 내 인생을 올가매는 사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이런 포스터도 그렸고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커피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종이컵 몇 개나 쓸까? 제가 커피 먹고 녹차 먹고 생수 먹고 하루에 3개는 써요. 손님 오면 더 많이 쓰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출근해서 종이컵 3개는 쓰겠구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짧은 시간에도 생각 한번 바꿔보자. 나이 40에 생각 전하고 싶어서 글 썼고,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림 그렸고, 이제 그걸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종이컵에 제 그림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종이컵 사시면 종이컵 한 줄에 50개 들어있어요. 50개 종이컵마다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판기 인생, 당신은 돈을 넣어야 움직입니까? 사명으로 움직입니까? 출근해서 여기에 커피 타먹고 쳐다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과연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일까? 그래서 제가 만든 종이컵 이런 식입니다. 예쁜가요?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삼성경제연구소, 프루덴셜, 서울시, 막 외환은행 이런 데서 가져가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가져간 곳 만도그룹. 첫 번째 주문에 제 종이컵 200만 개 가져갔습니다. 전국에 다 깔겠다라고. 저 이거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생각 바꿔보자. 생각의 힘.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에 보면 다 재수들이에요. 그 중에 이 친구 방장입니다. 방장 재수번호 1004번. 그래서 남들은 이 친구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요. 폭력범, 사기전과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재수번호를 불러줍니다. 1004라고. 그랬더니 머릿속으로 저런 모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퇴소 후에 뭐가 됩니까? 목사님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남이 나를 불러주는 대로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나를 부르는 대로 되는 것일까? 만약에 이 사람처럼 타인의 부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 교인들을 만나서 부를 때 어떤 감정을 담아서 불러야 될까?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이투자증권 직원들 교육하는데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그림 하나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다. 그래서 눈 감지 않는다. 평생토록 눈 감지 않는 이 물고기에 내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한 마리씩 길러보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눈 감지 않는 그 물고기에 내 가슴 속에 한 마리씩 길러보자. 뭐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집에서 사람을 이렇게 그리다가 팔을 그리려다가 아이 귀찮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둘째 녀석이 와서 떡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고 돈을 받아요? 그런데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스킬을 뛰어넘는 생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2,000명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얘기합니다. 무작위로 물어봐요. 꿈이 뭐냐? 그런데 대부분 청년들이 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꿈이란 뭔가를 설명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두려움이란 우리 마음속에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선이다. 내가 두렵다고 느껴놓은 한계선, 그 한계선에서 네가 한 발만 더 내딛더라. 그때부터 네 꿈과 이어진다. 이렇게 그림 그려줬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정말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있으면 거기서 한 발만 더 내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생각은 눈에 보입니다. 내 행동과 내 태도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 사업할 때 한 60명. 저희 회사 지문인식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식당 종업원들, 장사꾼들 전단지 가져왔다 밀쳐놓고 가요. 그 전단지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다 주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전단지 주우려다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직원 한 60명 되는데 이 중에 과연 몇 명이 전단지 주울까? 그래서 내버려두고 그날부터 뒤에서 지켜봤어요. 자, 몇 명 정도 죽겠습니까? 한 명? 10% 안 돼요. 한 5명 정도 죽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전단지 줍는 친구들 이름 수첩에 적었어요. 상결적으로 적은 거 아니에요. 이름 적으면서 생각했어요. 얘가 진짜 주인이다. 나머지 55명 전단지 벌고 그냥 가요. 어떤 친구들 전단지 자기 발로 밟고 지나가요. 발로 밟으면 감촉 있지요. 부치럭 건 소리 귀에 들리지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 얘네들 다 뜨내기다. 나중에 전단지 주었던 5명은 다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거의 정확했어요.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봉을 주고 월급을 주는데 왜 여러분 행동 안 지켜봅니까? 그 행동 속에 어떤 가치관과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지 눈에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중국집 아줌마도 생각했어요. 짜장면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짜장면 더 맛있어 물으니까 그건 별로 맛이 없대요. 그런데 왜 장사가 잘 되니라고 물으니까 배달 갈 때마다 배달 간지 신발을 다 돌려놓고 온대요. 그런데 주문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15년 전에 인천 남동공단에 잘 나가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거기도 물었습니다. 짜장면 더 맛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당신네는 왜 다른 집보다 3배 이상 매출이 많이 뜹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집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집은 전화기를 3대 씁니다. 대한민국 모든 중국집 전화기 한 대 쓸 때 이 집은 전화기를 3대 썼어요. 그리고 전화기마다 성냥각 만들었어요. 1번 전화기 황규영, 2번 전화기 소림사, 3번 전화기 준하루. 그렇게 해서 주변 상가 사무실 공장에 성냥각 뿌렸어요. 공장 직원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임마, 너 왜 맨날 중화료에만 시켜? 오늘 다른 데 좀 시켜봐. 그래서 다른 데 시키려고 가서 성냥각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은 소림사에 시켜요. 배달은 누가 와요? 맨 그놈이 와요. 모든 중국집들이 짜장면 맛으로 경쟁할 때 짜장면 맛으로 경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힘들 때, 호떡 장사하고 힘들 때, 생활이 힘드니까 어느 날 꽃을 사들고 들어갔어요. 아내에게 꽃을 줬더니 한다는 얘기가 생활비도 없는데 뭔 꽃을 사와서 돈으로 주지. 이런 얘기 들으면 남자들 어떤 생각 들까요? 두고 봐라, 내 다시는 꽃 사오나.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내가 사업만 안 망했다면 저런 생각 안 가질 텐데 결국은 내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겠다. 그래서 다음 기념일날 제가 꽃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딱 줬더니 와이프가 처음에 꽃만 쳐다보고 꽃을 왜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입이 쭉 찢어져요. 쭉 찢어지시는데 여자들이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고맙다고 얘기 안 해요. 꽃만 받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안방으로 가져 들어가요. 가져 들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아우, 다음엔 백송이. 백송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는 순간 아내의 생각도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죠? 여기서 고기 잡힐까요?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나는 그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집에 가서 반성해요. 오늘 도대체 고기가 왜 안 잡힐까?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내 노력이 부족하다. 내일은 새벽에 나가야지. 새벽 4시에 나가요. 밤 10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다짐합니다. 나 끈기 있고 독한 놈인데 1년 내내 할 거야. 1년 내내 여기 나가 앉아 있어요. 1년 지났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그때 이런 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조차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 환경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세상 탓하고 사회 탓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뭐가 잘못됐었죠? 이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기본 판단 능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힘을 갖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10살 된 탈북한 나이, 북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3달 동안 같이 태우고 갔습니다. 하루는 10살 된 아이를 태우고 주일날 태우러 가서 뒷자리에 앉혀놓고 물었어요. 너 어저께 뭐 했니? 그랬더니 백설공주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백설공주 보니까 너 백설공주 되고 싶지?
근데 얘가 북한 아이잖아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북한 말투로 근데요, 백설공주 돼서 뭐 하려고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그 얘기 듣고 운전하면서 교회 가는데 자꾸 창피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거 돼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 책꽂이에 있는 백설공주 꺼냈어요. 그런 다음에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시각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자. 그래서 백설공주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느꼈던 거 바로 이거였어요. 왕비가 백설공주보다 훨씬 더 예뻤다. 그런데 왕비는 질문 자체를 잘못했어요. 왕비는 거울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네?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50살 된 여자, 절대 20살 된 여자 못 이겨요. 심지어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가진 여자, 배운 여자, 예쁜 여자 다 합쳐도 젊은 여자 못 이긴다. 거꾸로 한번 바꿔보세요. 50살 백설공주, 20살 왕비 누가 더 예쁠 것 같아요? 같은 20살끼리 비교해보세요. 왕비는 자기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왕비는 거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야죠. 거울아, 거울아, 50살 된 여자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내년에는 거울아, 거울아, 51살 된 여자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만 물었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는 어떤 기도, 어떤 대답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놓지 못하고 거기 돌아온 정답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는 나의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질문 하라고 주셨을 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네 기준에, 네 관점에, 네 자아에게 물어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 생각의 힘, 생각 갖는 거 중요합니다. 스파이더맨을 보면서도 생각했어요. 주인공 스파이더맨이 사람들 구해주러 다니니까 시민들이 외쳐요. 이 시대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구나.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타고 날아갈 때 외칩니다. Who are you? 너 도대체 누구야?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주인공 피터 집에 돌아와서 쓰고 있던 가면 벗으면서 생각합니다.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여기 서울시라고 되어 있죠. 서울시 공무원 6만 명 공무원에게 영화 한 편은 2시간,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무조건 그림 한 장으로 만들어서 5년째 연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주 모든 생각의 전지는 Who am I? 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생각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철도공사 강의를 갔습니다. 강의를 갔는데 지금 예배 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등산복 입고 왔다가 이걸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이를 입고 왔는데 철도공사 강의를 가는데 제가 여름에 35도가 넘어서 반팔 티셔츠에 면바지만 입고 갔습니다. 50대 이상 공사 간부들 쭉 앉아 있는데 반팔 티셔츠 입고 앞에서 컴퓨터 세팅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간부들이 시계 쳐다보면서 아, 시간은 됐는데 강사가 안 오네.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강의 끝나고 두 번째 시간 됐습니다. 두 번째 시간 됐을 때 한 분이 질문을 해요. 강사님, 옷 얼마 주셨습니까? 티셔츠. 아, 그런 게 궁금합니까?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티셔츠 강남역 대로변 노점상에서 3,000원 줬습니다. 면바지 폐업하는 집에서 2,000원 줬습니다. 구두 칠성지와 부도 나가지고 7,000원 줬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합치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사 직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할 수 있는 게 있다. 뭐냐? 저는 이 세상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간에 항상 제가 입고 있는 옷값보다 제 몸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요, 옷값이 훨씬 비싼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리포터가 물었어요. 빨간색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남자가 꽃무늬 티셔츠 소화하기 힘든데 이준익 감독님 티셔츠 얼마 줬습니까? 그랬더니 이준익 감독 저보다 훨씬 더 세시더라고요. 2,000원 줬습니다. 그래 카메라가 얼굴을 클로즈업해요. 얼굴을 쭉 클로즈업 하는데 카메라에 대고 이준익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 옷 입는다고 명품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 신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신발 하나 살 돈 없을까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남이 입고 있는 옷 하나, 남이 들고 있는 명품 백 하나 때문에 비교받고 상처받기에는 인생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생각의 힘을 갖는 것, 그 자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중요해요. 불과 3년 전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앉아 있잖아요. 다른 모든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은 단돈 3만 원짜리 잠바 입고 가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자신감, 그 생각 키워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사진 하나 보면서 제 생각 뒤집어졌어요. 남자가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야. 또 하나, 제가 지방대에 다니다가 회사 합격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회사에서 얘기해요. 신입사원 교육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 교육 끝나기 3일 전에 부서를 가르쳐줬어요. 넌 어느 부서, 넌 어느 부서, 넌 어느 부서. 저도 제가 가야 될 부서를 알게 됐죠. 제가 교관에게 물었어요. 그 부서의 부서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 된대요. 교육 끝나기 전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3개월이 3일이면 교육 다 끝나요. 그래, 그럼 부서원들 30명 얼굴 이름 아는데 얼마나 걸릴까? 출근해서 외우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부서 가기 전에 부서원들 30명 전부 다 외우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보팀을 찾아갔습니다. 사보를 얻었더니 그 사보에 30명의 얼굴 이름 직함이 나온 사보가 있었어요. 그걸로 얻고 쉬는 시간 틈틈이 사진 보면서 이름 외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3일 동안 얼굴 이름 직책 다 외웠어요. 3개월 교육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서에 혼자 배치받으러 가는 날 아침 9시에 그 부서에 가서 문 딱 열고 부서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 보는 순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왜냐? 그 부서에는 전부 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 앉아있었어요. 오늘 첫 출근했어요.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홍길동 선배님 반갑습니다. 무슨 주인님 반갑습니다. 무슨 선배님 반갑습니다. 뒤에서 창가에서 누가 봤으면 과연 누가 신입사원 같을까요? 제 2년차 선배가 5년이 지나서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었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얘네들 다 친구예요. 아프리카에서 얼룩말이 무리 속에 놀고 있었어요. 사자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얼룩말 똑같이 생겼는데 사자가 가서 한 번에 발견합니다. 얼룩말이 깜짝 놀라요. 우리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너 나 어떻게 발견했니? 그러자 사자가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말들은 까만 바탕에 흰 줄인데 너만 흰 바탕에 까만 줄이야.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름을 찾아내줄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질 때 우리의 사고의 틀, 상상의 틀,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인간관계 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져라. 어느 날 미국에서 크게 성공해서 2조 5천억이라는 돈에 회사를 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강사 섭외하러 갔어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 세미나 진행하면서 강사 섭외하러 가면서 내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강의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거꾸로 네가 우리 재단에 고문으로 와라. 그날 처음 만났는데 2시간 미팅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어떤 점 때문에 당신 재단 고문으로 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 3년 동안 국회의원, 기업체 오너, 장관들, 대학 교수들 무수히 많은 지식인들 만났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2시간 동안 나하고 얘기하면서 내 눈을 2시간 내내 쳐다본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바꿨어요. 그렇다면 얘기할 때 눈 쳐다보면 재단에 고문됩니까?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얘기할 때 내 눈 못 쳐다보는 것 열등감 있거나 자신감 없거나 아니면 내 돈 사기치러 온 놈이다. 그런데 3년 동안 네가 처음이었다. 어느 날 제가 아들 녀석 데리고 소설가를 만나러 한번 갔다 왔어요. 아들이 고3 때. 그랬더니 아까 그 미국인 사업가가 자기도 미국에서 왔는데 소설가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다시 갔어요. 소설가 만나러. 다시 갔는데 우리가 먹을 걸 사들고 가서 2시간 동안 밥 먹고 4시간 동안 이런 곳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설가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든가 이 사람을 안 보고. 그러자 이 미국인 사업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가 사람을 초대했으면 사람 눈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왜 내 눈 안 쳐다봅니까?
그랬더니 이 작가가 얘기했어요. 나도 약점이 있다. 당신처럼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 보면 눈을 못 보겠다. 호랑이하고 호랑이 한 마리를 서로 인사하라고 인사시켜놨더니 한 호랑이가 나는 약점 있어라고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것도 강자의 모습일 수 있겠다. 어느 날 크게 사업을 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인으로 알고 지냈었고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인 사업자 소개 좀 시켜줘. 그래서 같이 우리가 셋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같이 셋이 앉아서 밥 먹는데 갑자기 아까 그 미국인 사업자가 이 책의 저자한테, 사업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대표, 내 눈 좀 쳐다봐. 밥 먹다가. 그랬더니 이 김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님께서 제가 조그말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보다 연장자와 이야기할 때 계속 쳐다보는 건 실례니까 보다가 깔고 보다가 깔고. 저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저보다 연장자를 만날 때 보다가 눈을 깝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이 아닐 때, 상대를 만났을 때 눈 못 쳐다보는 것, 문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사업 기회 가서 제안서 발표하는데 그 자리에서 청중들이 무서워서 청중들 눈조차 못 쳐다보는 것, 문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면접 보러 가서 면접관이 들어와서 면접관 눈조차 못 쳐다보는 것, 문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 생각 바뀌면 행동 바뀌고 눈까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소입니다. 생각을 키우기 위한 마지막 요소, 제3의 방법을 찾아라. 해수욕장 갔을 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창의시정을 내세웠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인재개발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쉽게 표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창의시정이 뭐가 어려워?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통하면 되지. 이거 그리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오래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3의 방법을 찾는 것, 과연 어려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큰 녀석, 아까 이 작가 집에 데리고 갔던 그 녀석, 고1 때 MP3 사줬어요. 잊어먹었습니다. 고2 때 MP3 사줬어요. 고장났어요. 고3 때 MP3 또 사줬어요. 3월 달에. 그런데 그해 7월 달에 탤런트 소지섭이가 신형 MP3를 턱하니 들고 나왔어요. 19살짜리가 이걸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갖고 싶어서. 근데 지도 양심이 있어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지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어느 날 지방 출장 갔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다 자고 있는데 거실에 뭔가를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지 봤더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때 신형 MP3, 다른 건 까만 글씨인데 요거만 빨간 글씨, 16기가 26만 9천 원.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게 왜 빨간 글씨지? 이해는 됐어요. 근데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는 건 분명히 낭비니까. 얘가 아빠의 그 생각을 읽고 뒷장에 또 뭐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신 7등급, 전교 350등. 공부를 못해도 생각은 하더라고요. 뒷장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뉴 MP3 후원금 모집 안내, 모집자 최연호. 이런 이유 때문에 이유를 후원금 모집한대요. 한 명은 얘 동생, 대한민국의 어느 동생이 후원금 냅니까? 한 명은 제 와이프. 당시에 MP3 기능을 몰랐어요. 후원금 낼 사람 저밖에 없죠. 그러나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히 낭비니까. 아빠 그 생각을 읽고 이 녀석이 뒷장에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가격이 참 착합니다. 최저의 가격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착하도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낭비잖아요. 안 사죠. 그런데 마지막 뒷장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마지막 뒷장에 이 녀석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직접 돈을 모으지 그러는가 하는 거. 제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 교통비, 5만 원 남죠? 만 원 11조, 6천 원 남을 위해 쓰고 4천 원 한 달 헌금합니다. 3만 원 가지고 만 원 나를 위해 쓰고 만 원 책 사고 만 원 저축합니다. 한 달에 만 원씩 저축해서 MP3 살려면 2년 걸립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읽는데 아빠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바로 사줘야지. 다음날 MP3 바로 샀어요. 그리고 아이 불렀어요. MP3 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아빠를 설득시킨 이 방식 이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넌 이 세상에서 설득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내신 7등급, 전교 350등. 아까 그 녀석 동생입니다. 아까 그 녀석 동생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부싸움하고 있었어요. 얘도 내신 7등급, 전교 350등.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감정으로 합니까? 이성으로 합니까? 감정으로 해요. 이성 있으면 안 싸워요. 엄마 아빠 목소리 크게 막 싸우고 있는데 딱 와서 들여다보더니 지방에 가요. 지방에 가더니 20분 만에 A4 용지 한 장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 싸우는데 와서 A4 용지 떡 꺼내더니 엄마 아빠 싸우지 말고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뭘 만들어 와서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 왔네요. 꼭 생각할 것, 싸우기 전에 이걸 읽어볼 것, 순서대로 읽을 것,
두 번째, 싸움이 왜 났는지 생각하고 나의 잘못 생각해 볼 것. 내가 어이없이 싸웠다면 싸운 다른 사람도 어이없을 것이다. 세 번째,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란 말이다. 반말이라서 기분 되게 나빴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다면 타인은 왜 화가 났을지 생각해 봐라. 관점을 나에게 둔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지 않게 되고 이기적이게 된다. 넷째, 사람을 이해할 것. 서로가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다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알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얘가 중2예요. 다섯째, 서로 존댓말할 것. 반말을 하며 싸울 때와 존댓말 하며 싸울 때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모른다면 해보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아니야, 목소리 큰 거라고 했더니 네모치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 왔어요. 자기가 싸운 게 아니라고, 자신이 싸운 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타인이 보기엔 아주 격한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 싸운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싸움 중독자이다. 이거 보는데 이성이 돌아왔어요. 한 명은 자기가 원하는 걸 사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런데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성을 잃고 감정 때문에 흥분해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성이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얘네들 성적을 보면 아세요. 생각은 성적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생각, 무한한 상상의 힘,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분명히 주인으로 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내 삶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은 장편 영화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단편 영화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내 인생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3분짜리 예고편을 살아도 그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삶, 내 삶의 주인, 그런 상남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